브리핑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 이현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속보인데요. 예. 앞서 모방범죄로 밝혀져서 이제 범인까지 검거갔던 화성 사건 8차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춘재가 이 사건에 관련해서 내가 했다라고 자백을 한 사실이 새롭게 나왔는데요. 이춘재의 주장이 이제 사실이라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분류된 10건의 살인 사건 모두 이 씨가 저지른 셈이 되는 건데요. 이춘재의 자백은 결국 이제 자백하는 김에 허세를 부렸을 가능성, 네. 혹은 종결 처리된 8차 사건의 경찰 수사가 당시 부실했을 가능성, 이 모두를 불러온 셈입니다. 예. 어제 그렇지 않아도 손수호 변호사하고 그저께죠. 네. 얘기를 나누면서 혹시 막 떠벌리는 거 아닐까? 또는 자기의 기억이 왜곡되어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경찰은 얼마나 이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아직 이 신뢰성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자백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 작업은 한창 진행 중인데요. 8차 사건 당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의 한 주택에서 벌어졌고 당시 피해자는 13살 박모양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8차 사건 범인으로 22살 윤모 씨가 이미 검거가 됐고요. 대법원 무기징역 선고 후에 20년형으로 감형이 됐고 2010년에 석방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범행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춘재의 행위에 대해서요. 경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기 위한 수싸움일 가능성도 내부적으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워낙 길게 계속해서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고 경찰이 검거를 못했었기 때문에 네. 화성 사건 관련해서 경찰청장이 사과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진행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있었는데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민 청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 당시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이 화성 사건 관련해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 중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자살을 하거나 고문 후유증이 겪는 사람이 있다.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민 청장은 화성 사건 피해자들에게 경찰을 대표해서 심심한 사의를 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요, 이 피해를 회복하고 또 한을 풀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워낙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인데 네. 신상을 공개해라 이런 여론도 뜨겁습니다. 맞습니다. 예, 될까요? 사실 이 부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현재 이춘재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여론은 뜨겁지만 경찰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직전까지 좀 확인을 해봤는데 화성 사건 범인이 이춘재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있는데 예. 이 글이 지금 13,000여 명 정도가 동의한 상황입니다. 예. 예, 오늘 국감에서도 역시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민 청장은 한참 수사가 진행 중이고 얼굴 공개나 피의자 전환은 여러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얼굴 공개하면 혹시 뭐 사건과 관련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도 뭘 봤다 뭐 이렇게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제보 들어올 것 같은데 경찰이 이렇게 신중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 지금까지 경찰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 사건의 피의자의 신상에 대해서 공개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사건 전담 수사팀이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인데요. 남부지방경찰청도 역시 이춘재 신상을 공개할 수 있을지 법률 분석팀과 논의 중이다 수준의 입장만 밝힌 정도입니다. 네, 재판에 회부해서 판결을 받아낼 수가 없는 애당초 그런 사건이니까 그러면 신상 공개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춘재 신상 공개를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취재를 해보면요. 찬반이 상당히 팽팽하게 갈립니다. 이춘재의 신상 공개를 둘러싸고 핵심은 바로 이춘재의 현재 신분입니다. 예. 이춘재의 신분이 보면은 수형자이자 용의자인 상황인데요. 현재 이춘재가 1994년 청주 처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예.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이 사건 관련해서는 수형자 신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지만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이번 화성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용의자 신분이기 때문인데요. 피의자 신상 공개가 가능한 현행법을 좀 살펴보면요.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이런 이 특강법의 신상 공개를 언급하고 있는 대상은 용의자가 아니고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춘재는 피의자는 아직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신상 공개 반대 측 전문가들은요, 형법상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부패 사실을 얘기를 하고 게다가 어떤 얼굴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 신상 공개가 된다 그러면은 이춘재는 어떠한 어떤 방어권도 행사가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일방적으로 이 얼굴이나 이런 기타 신상이 공개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형평이 안 맞는 것이고 인권 침해 정도가 너무나 과도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들은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신상공개 형평성 부분, 최근 조국 사태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 부분도 함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에는요, 이 사건의 특수성, 그러니까 즉 장기 미제 사건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이었고 또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 진술을 최대한 확보하고 또 여러 가지 피해자나 목격자의 증언 등을 확보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그 이춘재 씨의 다른 범죄들이 이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정황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익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다만 이 찬성하는 측에서도요, 현행법상으로, 그러니까 즉 용의자 신분 상태에서 신상 공개가 있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 씨 혐의를 증거를 추가로 확보를 한 다음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후에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계속 취재해서 보도하겠습니다. 얘기를 듣기만 해도 고민이네요. 네. 근데 지금 무기징역이라고 하셨죠? 예. 다시 사회를 복귀할 건 아닌데. 네. 하하. 예, 알겠습니다.